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2년이 되는지 몰랐는데 횟수로 2년이 되셨다고 해서 그것도 좀 민망했는데 오랜만에 서득하게 민망하네요. 여러분들 좀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도 이렇게 잘 나와보질 못해서 오랜만에 이렇게 요 근처 왔는데 굉장히 또 새로운 사업을 또 준비하신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뵙게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사업하면서 경험해봤던 이 누스킨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강의 전에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 이 사업을 접할 때 있어서 한 3개 정도의 가지고 있는 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눠보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누스킨의 가치는 참 매력적이고 제대로 이해하기만 하면 참 그분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분 스스로도 어떤 성공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도구를 찾고 있고 성공을 원하기도 하는데 이 누스킨은 왠지 좀 찝찝해하고 조금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그 이유를 가만 보니까 한 3가지의 문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 다단계에 대한 편견의 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문을 이제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 좀 풀어드리면 2000포인트 매출 유지하는 거 결국 이게 파는 거 아니냐 영업 아니냐라고 하는 그 문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두 개를 잘 설명을 드리고 나면 결국에서 하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자신감 없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을 딱 접할 때는 마치 누스킨이 다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나면 마치 회사가 좀 부족하고 제품이 좀 신뢰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처럼 말씀을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드리고 나면 결국은 회사도 괜찮은 것 같고 제품도 괜찮은 것 같은데 결국 걸리는 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이 3가지가 여러분들도 아마 풀리시지가 않는다면 아마 이 누스킨 사업이 가지고 있는 진짜 매력이 여러분이랑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제 경험상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3가지에 대한 문을 좀 열어보시는 시간이 좀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마음만 좀 가지고 좀 이 시간을 여러분께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 기대를 좀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감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릇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께서 오늘 그릇을 준비하셨다면 제가 담겨드릴 게 있다면 담아 가실 거고 담겨드릴 게 없다면 또 빈 그릇을 가실 수도 있겠지만 간혹가다 좀 안타까운 것은 아무런 기대감이 별로 이렇게 없이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대감을 불러 넣어드릴 수는 없어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신 분에게 제가 드릴 게 있다면 아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마음 가지고 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이 폰트가 지금 많이 깨져가지고 중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좀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혹시 좀 깨져 있더라도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잘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양해해 주시고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3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단계는 어떻게 틀린지 마지막 3번째로 누스킨은 어떤 회사인데 나한테 무슨 기회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 기존 유통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유통 그러면 이런 과정을 이제 유통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생산자가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는 제품을 쓰는데 보신 것처럼 이게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런 유통 경로를 통해서 물건을 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원가를 한 200원 정도 들여 만들면 실제 소비자가 제품을 살 때는 1000원이라는 가격대의 제품을 사게 되더라. 저도 소비자고 그러면 다 소비자신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어떤 제품을 하실 것 같아요? 뭐 이거 사실 어디서 여쭤봐도 다 비슷한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기왕이면 싸고 품질 좋고 브랜드 이미지 좋은 이런 제품들을 원하는데 생산자들도 알긴 알지만 거기에 사실 신경 쓸 수가 없는 게 대부분의 기업들의 경쟁이 어디서 많이 붙냐 하면 이쪽에서 많이 붙어요. 예를 들면 어떤 모델 써서 어떤 시간대에 광고 몇 번 더 하는가 이게 그 기업들의 경쟁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유통비가 준 적은 없어요. 계속 이게 올라가는데 이게 올라간다고 계속 가격을 따라 올릴 수는 없다 보니까 취하는 방법이 뭐냐면 요걸 줄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기업을 쓰는 가장 전통적인 경영 방식이 이 생산원가 절감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금액 자체가 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줄이는 것 자체가 이제 한계에 부치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다 눈을 돌릴 수밖에 없냐면 이 중간 유통. 유통이라는 것은 제품 품질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가격 결정할 때는 어때요? 제일 비중이 크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해서 여러 가지 유통의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실 이 유통 변화들은 여러분들 다 사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인데 예전에는 없었던 이런 형태의 유통들이 생겨요. 다 보시면 다 아시는 것들이죠. 자, 이 유통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까 보셨던 그 유통과는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물건 사면 좀 싸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할인점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아까 보셨던 표에서 도매점, 소매점을 없애버린 거죠. 총판 하나만 딱 둔 거죠. 동네 슈퍼 가서 사는 것보다 이마트 가서 사는 게 더 싼 이유가 중간 유통 과정을 좀 간소했기 때문이고, 결국 TV 홈쇼핑이라는 것도 결국은 TV라는 가상의 총판을 통해서 소비자와 사업자를 직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도 나라는 한 사람을 매개로 처음엔 내가 개입이 되지만 결국 내가 빠져도 소비자와 회사를 직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인터넷이라는 매개를 가지고 소비자와 그 회사를 직거래할 수 있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 네 가지 유통을 총칭해서 직접 판매 이렇게 얘기하죠.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 직접 판매의 대표적인 이제 그 마케팅 방법들인데, 이렇게 세 개는 또 구분을 해서 따로 기업 주도형 마케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 동네 이마트에서 매출이 크게 일어났다 하더라도 저희 소득과는 연관이 없어요. 그냥 그 이마트 매출이 큰 것뿐이고 나는 제품 쓰는 소비자일 뿐이죠. 하지만 이 네트워크라는 것은 좀 특별히 구분을 해서 소비자 주도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이유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이유가 되실 거예요. 이게 단순히 전통적인 경영 방식처럼 제품을 전통적인 어떤 유통 방식으로 유통을 시켰었다면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할 이유는 없죠. 그 기회를 준 건데, 그래서 따로 이제 소비자 주도형 마케팅, 전문 용어로 프로슈머 마케팅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생산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비자다. 그래서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데, 좀 더 쉽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아까 설명됐던 이런 유통 방식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저희 중간에 들어갔던 800원이라는 비용을 굳이 이렇게 꼭 쓸 필요가 있냐. 여기 써야 될 비용을 차라리 여기다가 한 200원을 넣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200원 들여 만들 제품을 한 400원 들여 만들어보고, 또 1000원 정도 했던 가격대를 여기서 우리가 200원 부담해서 가격을 한 800원대로 낮춰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이론상 어떤 제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던 그런 제품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제품 품질은 좋아지는데 가격은 저렴해지는 제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직접 소비자 만나서 한번 직접 설명을 해줘 보자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이렇게 들어보고 납득이 되면 그걸 사용해 볼 수 있는 분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써보시고 좋으시면 물론 여러분만 써도 되지만, 정말 괜찮으신 것 같으시면 여러분들이 써보시고 주변에 광고를 좀 해주세요. 그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명이든 만약에 당신 때문에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 전체 매출의 일정 부분을 당신에게 로열티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론이에요. 어떠신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론은 좋아요, 되게. 사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은요, 대학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론은 참 좋은데 한번 지나가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네트워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메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런 분들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이론은 참 괜찮고 좋은 것 같은데 실제 사람들의 인식은 좋지가 않다. 왜 그럴까? 이걸 여러분께서 이제 한번 이 누스킨을 나의 비즈니스로서 한번 알아보시러 오셨다면 한 번쯤 이제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냥 그런 예전엔 관심이 없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론은 이건 이제 여러분께서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 사실 다 아시고요. 뭐 어디 뭐 네트워크 마케팅 쳐봐도 이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 이론은 멋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인식이 왜 이렇게 안 좋을까? 이게 사실 이론뿐이고 실제는 그렇지 않나? 아니면 사람들이 되게 좋은 건데 다 오해하고 있나?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그렇게 안 좋은 인식을 가지게끔 만드는 회사들이 실제 있어요.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전체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께서 오늘 여기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를 구분할 수 있는 만약에 관점, 눈만 생기실 수 있다면
원래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여러분의 매력이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이 사업한 지가 이제 만으로 12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12년 전에 저도 이 사업을 딱 접하기 전에 제 마음 상태가 어땠냐면 아마 여러분들이랑 똑같았을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저도 3개의 문이 있었어요. 다단계에 대한 것. 일단 이게 풀리지가 않았다면 뭐 파는 것까지는 나가지도 않았겠죠. 이게 아무리 돈을 버는 사람들이 실제 있고 돈을 버는 일이 많아도 다단계는 아니에요. 전 남한테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돈 벌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알아보니까 이거 파는 거 아니라는 게 저한테 또 걸리는 거예요. 난 남자인데 이 화장품을 이걸 팔아가지고 이런 이제 인식이 들었어요. 그 질문을 또 했고, 그게 이제 풀리고 나니까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참 매력은 있는데, 이제 너무 이게 또 커 보이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걸렸었던 게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제 문이에요. 제가 이게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별로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잘못된 초대를 하신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 이걸 자꾸 다단계에 대해서 싫어하냐면,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나뵀더니 이 네트워크에 대한 경험이 있으세요? 했더니 있대요. 뭐 어떤 회사를 아세요? 했더니 아메이를 안 돼요. 그래서 아메이에 대한 인식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정말 징글징글하대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해보셨어요? 했더니 안 해봤대요. 그럼 사업 설명을 들어보셨으니 강의도 안 들어봤대요. 그럼 제품을 써보셨어요? 했더니 안 써봤대요. 근데 이렇게 아메이를 징글징글하게 싫어하세요? 했더니 자기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아메이를 했대요. 그럼 맨날 만나면 아메이를 한대요. 가족 모임을 하든 뭘 하든 계속 아메이. 그래서 제가 딱 듣고 나니까 그분은 아메이를 싫어하는 게 아니었고요. 그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싫어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 네트워크를 싫어하는 분들은 네트워크 자체는 잘 몰라요. 제가 몇 가지 질문해보면 잘 모르세요. 근데 뭐가 싫은 거냐면 그 네트워크 하는 사람이 싫은 거야. 사람 마음을 잘 모르고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 지만 좋다고 자꾸 와서 들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표정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 인식이 안 좋아져. 그렇게 사업을 하셔서는 안 된다. 이걸 먼저 좀 아셔야 돼요. 그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누스킨 한다고 던져놓고 내 모습 봐. 네가 보기에 다단계 같으면 안 와도 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쟤 하는 거 좀 틀린 것 같네?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네트워크의 진행인데, 나는 그냥 이론적으로 보고 참 좋은 것 같으니까 너도 자꾸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좋은 작용을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드릴 수 있고 답을 드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별로 들을 마음이 없으시다면 제가 그 들을 마음을 만들어지는 못한다. 이걸 먼저 좀 아시고 이제 시작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네트워크 다단계에 대한 좀 정리를 좀 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었고 이게 이제 정리가 돼서 그 다음 한 발짝을 나가게 됐는데, 이걸 이해해 보시려면요, 이상 매력부터 출발을 좀 해보셔야 돼요. 왜 자꾸 사람들은 누스킨을 하고, 나를 지금 초대한 사람은 뭐가 좋다고 자꾸 누스킨을 하라는 건가? 사실 이 누스킨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매력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수익적인 부분이에요. 이 누스킨 매력은요, 수익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직업과는 소득적인 그 형태가 좀 틀려요, 구조가. 누스킨에서 발생되는 소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권리 수입.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권리 수입.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다가 재미난 정의를 받는 그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부자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자에 대한 정의가 딱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부자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세요? 부자? 돈이 많은 사람. 이게 이제 부자에 대한 인식이죠. 그 책 정의는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선택의 폭이 넓은 사람, 이게 부자였어요. 선택의 폭이 넓다. 이 말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가난한 사람 뭐가 될까요? 선택의 폭이 좁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돈은 좀 있는데 선택의 폭이 좁을 수도 있을까요? 네. 있어요. 지금 저랑 같이 사업하시는 분 중에 의사분들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과 제가 식사를 하다가 반 농담이었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사람들이 자기 되게 부자인 줄 아는데 자기 부자 아니래요. 자기 와이프랑 장모님이 부자래. 그러니까 돈은 내가 벌고 쓰는 건 둘이 다 쓰고 다니는데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물론 농담이었지만 일리가 있었어요. 그 책에서 얘기하는 선택의 폭이 넓기 위해서는요, 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경제적으로 내가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뭘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시간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선택의 폭이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돈과 시간 두 개를 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확신을 또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부산에서 강의를 하는데 돈과 시간에 대한 자유를 다 가진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한 이쯤에 앉아있던 어떤 여자분이 없어요. 너무 단호하게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순간 제가 확신이 흔들릴 정도로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그래서 없나?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드렸던 얘기가 지금 이제 저희가 쓰는 그 사무실이 있어요. 그 센터가 있는데 올해 이제 또 생활하다가 그 건물주도 이제 알게 되고 그 건물주가 그 건물을 통해서 이제 한 달에 받는 그 임대 수익이 있죠. 그 임대 수익을 얼마를 받냐면 약 한 1억에서 1억 1천만 원짜리를 매달 받았어요. 지금 그 건물주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건물주는 그런 건물을 11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대부분 이런 말씀드리면 뭐야 뭐 이런 이제 표정들이 나오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누스캔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그 건물주가 받는 소득과 같은 형태의 수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누스킨 하는 이유는요. 누스킨을 하게 되면 마치 내가 건물을 소유한 것 같은 효과의 소득이 들어오기 때문에 누스킨을 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수입을 권리 수입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이제 건물주가 받는 수입을 우리가 임대 수입이라고 얘기하죠. 임대 수입이라는 것은 이 권리 수입의 일종이에요. 권리 수입은 좀 형태가 다양해서 건물주만 받는 건 아니고요.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아시죠? 죽었죠, 그 사람. 딸이 한 명 있어요. 근데 엘비스 프레슬리 그 딸이 죽은 아버지 때문에 가만 앉은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계속 벌고 있는 거 아세요? 가만히 있어도 계속 통장에 돈이 들어와요. 그 노벨상의 노벨 있죠. 그분도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노벨 상 받으면 노벨 상금을 이렇게 줘요. 혹시 노벨 상금 얼마씩인지 아세요? 그게 뭐 상마다 좀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 받으셨죠? 그 상금 일시불로 100만 달러 받으셨대요. 우리 돈으로 하면 10억이 넘죠? 그게 상금이에요. 그 여러 노벨 상 중에서 노벨 평화상이 소득이 제일 적대요. 그 나머지 뭐 물리학상, 의학상 이런 더 많은 상금을 매년 지급을 하는 거예요. 수십억씩의 돈을 상금으로만 지급하는데 노벨 재단이라는 데서 뭐 판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무슨 기업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재단이잖아요. 도대체 돈이 어디서 생겨가지고 그 노벨 상 받은 사람한테 그 상금을 주는가? 전 세계 화학 공장에서 다이너마이트 하나 팔릴 때마다 그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 노벨 재단으로 이렇게 주게 돼 있어요. 그거 모아서 재단 운영도 하고 상금도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입이 매번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수입도 권리 수입이에요. 사실 권리 수입이라는 건 현존하고 있는 소득 형태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제 지금 투잡으로 이거 알아보시는 분 중에 이런 권리 소득을 벌고 있다. 내가 뭐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어서 한 80만 원씩이든 뭐 얼마씩 이렇게 들어온다. 괜찮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권리 수입의 용어는 몰라도 우리가 이런 수입을 느낌으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아, 나중에 건물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건물주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가끔씩 안 하시나요? 왜냐하면 이 소득 형태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권리 수입이라는 용어 자체 몰라도 이게 어떤 수입이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권리 수입이라는 게 참 매력적인 수입은 맞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이 권리 수입이라는 건 그냥 발생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뭔가가 있어야지만 발생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산이에요. 자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권리 수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내가 지금 권리 수입을 갖고 있다. 이 말은 결국 그 사람은 뭘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건물주의 자산이 뭘까요? 건물. 그렇죠? 엘비스 프레슬리의 자산은 뭐예요? 자기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그 음원. 노벨의 자산은 그 자기가 발명한 다이너마이트. 이런 자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리 수입이 들어오는 거 이해 다 가시죠? 자, 제가 누스킨 매력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누스킨 매력은 권리 수입이 발생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결국 진짜 누스킨에서 권리 수입이 발생된다면 누스킨도 뭘 가지는 일이 돼요? 자산을 가지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업 설명을 들어본다는 것은 다른 거 알아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저 자산이 뭐야? 뭔가 건물처럼 확실하게 보이는 그 자산이 뭐야? 그걸 정상적인 거 그걸 내가 가질 수 있어? 라는 관점을 가지고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내 일이 아닌 거고 그게 이제 이해가 되면 더 알아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이걸 들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지금부터 이제 드린 설명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누스킨에서 얘기한 자산이라는 게 뭔가, 권리 수입이 어떻게 발생이 되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을 이제부터 드릴게요. 이 권리 수입이라는 걸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속적이고 안정된 수입. 굉장히 매력이 있는 수입이죠. 잘 보세요.
자, 제가 이제 누스킨을 한 5년 정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5년 열심히 하다가 5년 후에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미국 살아요, 이제. 누스킨 안 해요. 미국에서 다른 거 해요. 내가 누스킨 안 하고 다른 걸 해도 매월 24일이 되면 누스킨에서 저한테 계속 커미션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스킨 사업 매력이라고 말씀드린 건데, 내가 5년 후에 누스킨을 안 하고 다른 걸 하고 있는데 또는 쉬고 있는데도 매달 24일이 되면 누스킨에서 커미션이 들어온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매월 누군가의 주머니에선 돈이 계속 나온다는 걸 얘기해요. 그렇죠? 돈을 쓰는 사람이 없는데 돈을 버는 사람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누구 주머니에서 그 돈이 나오느냐가 네트워크와 다단계를 구분짓는 첫 번째 키예요. 좀 이해 가시나요? 자, 다단계는 그게 누구 주머니에서 그 돈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업자, 일을 하는 사람. 난 여기 일을 알아보러 왔어. 뭐 매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한번 알아보러 왔더니 가만 듣다 보니까 저 일에서 내가 돈을 벌려면 내 돈이 들어가야 돼. 지금 뭔가를 투자해야 돼. 처음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줘야 되는 형태야. 이걸 다단계라는 거예요. 누스킨 아니라는 거냐? 당연히 아니라는 거죠. 근데 누스킨도 누군가가 돈을 벌려면 누군가는 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누스킨에선 누가 그 돈을 쓸까요? 소비자. 진짜 그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쓰는 돈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저상유통이라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더 쉬우시냐면 미국의 맥도날드라고 있죠? 그 맥도날드 오너가 돈을 벌까요, 못 벌까요? 뭐 엄청나게 많이 벌죠?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가보셨나 보네. 네. 아, 참고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무슨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뭐 미국 가보진 않았지만 일을 안 할 것 같아요. 맥도날드 오너가 일을 안 하면 돈을 많이 벌 거예요, 그렇죠? 참 희한한 게 누스킨은 어떤 시점이 되면 굳이 일을 안 해도 돈을 법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반응이 이래요. 맥도날드 오너는 일을 안 해도 돈을 법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우리는요, 우리한테 익숙한 얘기를 할 땐 별로 거부감이 없는데요. 뭔가 자꾸 생소한 얘기를 하면 굉장히 경계심이 드는 게 일반적 패턴이에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맥도날드를 잘 한번 이해해 보시면 누스킨 사업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맥도날드 오너가 돈 버는 원리를 한번 잘 볼게요. 저희가 일을 안 해도 돈 버는 이유가 전 세계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대리점들 있죠. 그게 한 지금 3만 개가 좀 넘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3만 개 정도 되는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대리점의 사장들 때문에 돈을 벌까요? 그 맥도날드 대리점 하는 사장이 매 그 사람 주머니에서 막 돈이 나오고 그 사람이 쓰는 돈 때문에 맥도날드 오너가 돈을 벌까요? 만약 그런 구조라면 그게 맥도날드 다단계예요. 이해하세요? 제가 사실 이제 강의할 때마다 매번 예로 들어줬던 게 그 박준 뷰티랩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게 좀 힘들게 돼가지고 뭘 좀 설명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이철 뭐 이철이라고 한번 해보면 이철 아세요? 이철 예, 그 이철 뭐 헤어 커컨가 하는 그 프랜차이즈 그 대리점이 오너가 있는데 그 이철이라는 사람 아니 다른 거 준호 할게요. 준호 준호 이 사람 이름이니까. 그래서 준호라고 하는 굉장히 큰 헤어샵이 있잖아요. 거기 오너가 그 전국에 있는 준호 헤어샵 사장들 때문에 돈을 벌까요? 그 말이 사장 때문에 돈을 버는 구조면 그게 다단계예요. 근데 그 준호 헤어샵 오너는 그 대리점 사장 때문에 돈 버는 게 아니라 그 대리점에 실제 와서 머리하는 고객들이 일으키는 매출액에 의해서 그 지점의 점장 돈 벌고 준호 헤어샵 원장 돈을 버는 거죠. 이걸 왜 정상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맥도날드도 마찬가지죠. 그 대리점 사장 때문에 돈 버는 게 아니라 실제 거기 가서 햄버거 사 먹는 고객들이 일으키는 매출액 때문에 그 대리점 오너도 돈 버는 거고 맥도날드 오너도 돈을 버는 거예요. 이걸 정상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 이름은 정현모라고 하는데 전 지금 누스킨에서 돈을 벌고 있어요. 누스킨 본사로부터 커미션을 받고 있는데 제가 커미션을 받는 이유가 뭐 여긴 지금 안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저와 함께 사업하는 어떤 사업자 때문에 제가 돈을 번다.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다단계예요. 저는 그 사업자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중심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소비자들이 일으키는 매출액에 의해서 그분도 커미션을 받고 저도 커미션을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상유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또 어떤 분들이 가끔 계시냐면 아니 이 사람이 만든 소비자에 대해서 본인이 돈을 벌어가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왜 당신이 하지도 않은 건데 이 사람 같은 돈을 벌어가냐?
그 불로소득 아니냐?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 맥도날드에 일으킨 매출액을 와보지도 않은 미국에 가지고 가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맥도날드 햄버거 검증된 햄버거 맞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맥도날드 햄버거 때문에 돈 버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무지하게 많아요. 그럼 맥도날드 햄버거는 성공 아이템으로 검증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께 맥도날드 본사에서 햄버거 만드는 법을 다 공개를 했어. 그래서 여러분께서 집에서 햄버거 만들어도 똑같이 맥도날드가 사서 먹는 것처럼 만들 수 있게끔 되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맥도날드 기업처럼 성공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맥도날드라는 게 여러분들 단순히 햄버거가 맛있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맥도날드를 내가 만약 하고 싶다 그러면 돈만 있다고 맥도날드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맥도날드 산하에 맥도날드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직역하면 햄버거 대학이라고 하는 그 교육기관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무슨 교육을 받아요? 그 매장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노하우를 교육받으셔야 돼요. 얼마나 교육받을 것 같아요? 1년 받죠. 1년. 그 1년 동안 교육받고 나와서 그 매장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교육 이수 못하면 못 내요. 그 1년 동안 돈 벌 수 있어요? 못 벌어요? 무슨 돈을 벌어요? 내 차비 쓰면서 다니는 거지. 그래서 무슨 교육을 받냐? 그 매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교육을 받는 거예요. 뭐 햄버거 만드는 거, 감자튀김 튀기는 거, 심지어는요 청소하는 법도 배워요. 뭐 청소를 뭘 배워 그냥 내가 하면 되지? 아니에요. 맥도날드 본사에서 제공되는 걸레로만 가지고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 걸레, 뭐 노란색 걸레, 파란색 걸레가 있다 그러면 빨간색 걸레는 의자만 닦아야 되고 파란색 걸레는 그 테이블만 닦아야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이 강의를 드렸더니 한 뒤쯤에서 강의 듣던 어떤 여자분께서 듣다가 자기가 일해봤다고 저거 맞는 얘기라고 이제 막 거기서 얘기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제가 혹시 맥도날드 일해보셨더니 일해봤대요. 그분이 하나 더 가르쳐 주는데 뭐 이게 이제 무슨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 자기들끼리 하는 그 걸레 이름이 있대요. 그 한번 들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고 햄버거 빵 위에 덮는 빵이 있죠. 그 위에 깨 있죠, 깨. 그 숫자까지 정해진 거 아세요? 정말 철저해서 내가 그런 매장 운영을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더라도 거기서 가르쳐주는 대로만 딱 매뉴얼대로만 하면 같은 결과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성공할 수 있는 사업가로 변신시켜 나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노하우를 아주 다 복제를 시켜서. 그래서 한때 높았을 때 맥도날드가 성공률이요 99%까지 갔던 적이 있대요. 여타 다른 프랜차이즈와는 차별화가 굉장히 되겠죠. 왜냐면 맥도날드 하면 돈 벌 확률이 99%라는 얘기니까. 그 권리금이 비싼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에서 본다는 게 어디냐면 그 제네시스 그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BHC라는 치킨 브랜드를 아시죠? BBQ 들어보셨어요? 그게 다 그 제네시스 그룹 건데 거기서 뭘 운영하냐면 최근에 그 맥도날드 본 따서 치킨 대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건물 이름이 치킨 대학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그 매장 운영에 관련된 노하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적된 노하우를 배운다는 건 뭐냐면 실수를 가급적이면 안 하고 가급적이면 효율적 결과를 만들게끔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동네에서 자기 이름 대고 노하우 없이 부딪히면서 하는 치킨 가게랑 경쟁이 이제 힘든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네. 이것들을 배우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 교육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거. 자, 마찬가지로 이 누스킨 아이템이 검증된 아이템 맞을까요? 여러분께서 인정하시든 인정하시지 않든 간에 누스킨 때문에 돈 버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검증이 되는 아이템이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만큼 제품 공급해 드릴 테니까 이 제품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께서 한번 알아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소비자도 만들어 보시고 알아서 소개도 한번 받아 보시고 알아서 사업자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사업자가 물어보는 거 한번 알아서 대답도 해보시고 알아서 한번 사업 진행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몇 분이나 알아서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누스킨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데 한번 알아서 제품 주문 한 번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알아서 한번 사업 진행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알아서 해보실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 드리면 대부분 표정이 그걸 어떻게 알아서 해? 하는 표정인데요. 참 놀라운 건 그분이 딱 사업하면 자꾸 알아서 하세요. 자꾸 알아서 하시는 좀 나오세요. 그러면 안 나와요. 뭐 귀찮게 뭐 한번 들었어요. 뭐 이러면서 안 나오고요. 뭘 굳이 뭘 물어봐요.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뭐 나 해본 적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니까 제가 이 사업하면서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누스킨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아니죠. 이건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 그냥 제 느낌상 100명이 시작하면요 6개월 이내에 80명이 그만둬요. 20% 정도가 남아요. 그 중에서도 성공하는 건 더 적을 수도 있고 왜 이렇게
괜찮은 일이고 훌륭한 일인데 왜 이렇게 그만둔 사람들이 많나요? 괜찮은 일이고 훌륭한 일인데요. 사람들이 되게 쉽게 보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되게 건성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대로 시킨 대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어요. 왜 그러냐? 이 사업을 잘 몰라요. 이 사업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달은 게요. 이 누스키는요. 이 누스키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대하면 또 나한테 중요한 결과를 주고요. 이 사업을 되게 우습게 알면 이 회사도 그 사람을 우습게 알아요. 우스운 결과밖에 안 줘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정말 이 사업이 중요한 일이 되어질 수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과 이 누스키를 한번 비교를 봤을 때 똑같이 5년이 지났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가 어느 게 더 클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이게 더 비중이 크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걸 좀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그래서 결국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이 되어지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매출이라야 되는 건데 이러한 이제 개념들을 이해하고 나시면 어떤 결론이 나오시면 이제 정확히 이해하신 거냐면 프랜차이즈 같네 라는 결론이 나오시면 정확히 이해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바로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어떤 분 잠깐 이제 뵙고 나왔는데 그래서 다국적 이 프랜차이즈 기업의 중역이세요. 그분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설명을 짧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더니 그분께서 딱 듣고 나시더니 프랜차이즈 사업 같네요. 그게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일반 프랜차이즈의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 일반 프랜차이즈 어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 있는데 만약 여러분께서 일반 프랜차이즈의 오너라면요. 그 기회를 아무나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왜? 점포가 있어요. 근데 이 누스킨 특징이 뭐냐면 무점포예요. 그러니까 되게 우습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되게 우습게 보일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뭐 회사를 내가 지금 보여줄 수도 없고 제품도 없어. 그러니까 맨몸으로 가가지고 얘기하니까 너 어떻게 믿어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본사 있으니까 한번 와서 봐. 그 정도 열의는 없고. 그죠? 근데 그게 역으로 생각하면요. 그렇게 매장을 내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재미난 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일반 프랜차이즈가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비용이 들지 않은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일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하면은 그 비용이 드는 게 대부분 어디 많이 들어요. 그 점포 내고 뭐 초기 비용이 이렇게 드는데 그런 점포가 없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들지 않는 대신 조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회사에서 이 사람이 단순히 제품 쓰는 소비자인지 사업자인지 뭔가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커미션을 지급을 할 건데 그 기준을 뭘로 둔 거냐면 이 회사는 몸으로 때우세요 이게 조건이에요. 자, 이 누스키에서 나온 제품과 30년 노하우를 가르쳐 줄 테니까 이걸 배워서 배운 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소비자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구성한 소비자가 일으키는 한 달 매출액이 미화로 2,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70만 원 정도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소비자 구성을 한 사람. 그래서 이 매출이 3개월 연속 유지가 되면 그 4개월째 정식 사업자 대리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때부터 나를 통해서 형성되어진 모든 회원망에서 일어나는 매출의 일정 부분이 저한테 계속 로열티로 들어와요. 그 로열티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2,000달러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업자 되는 조건과 권리수입 받는 조건이 같아요. 2,000달러 매출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매달 유지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전 제가 여기 처음 이 사업 이제 알아보러 와서 이 강의 듣다가 요거 듣다 터졌어요. 이거 딱 듣는 순간 그렇지 올 게 왔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이런 얘기 안 하나 했다. 결국 2,000달러 팔라는 거네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단순 판매가 아니래요. 그래서 제품이 발이 달려서 지가 걸어간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 만나 쓰라고 얘기해야지 이게 어떻게 판매가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계속 얘기해버려요, 저한테. 내가 볼 때는 2,000달러를 한 번만 팔면 됩니다. 이래도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매달 2,000달러를 해요?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다시 사업자 진행을 하면 된대요. 저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영업하시는 분들 보면 매월 얼마 이상을 해야 되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이게 그런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달 2,000달러 한번 해본다고 도전을 했어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한 1,700달러밖에 못 한 거예요. 300달러 좀 모자라. 사람이라는 게 한 게 아까우니까 이게 300달러 어떡하지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옆에서 누가 부추기면 그 내 돈 주고 사는 사람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어차피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사는 사람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다음 달 됐어요. 다음 달 또 2,000달러 해야 되죠. 또 막 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또 좀 모자르는 거예요. 아, 지난달도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또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옆에서 또 부추기면 그래, 한 번만 더 사보자. 그거 또 샀어. 다음 달 또 됐어. 또 2,000달러 해야 돼. 아, 이제 아는 사람도 없고 나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건 막 이제 한데 또 모자라. 에이, 어차피 베린모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서 쭉 사다 보니까 집에 점점점 제품은 쌓여가고 카드값은 늘어가고 그게 다 다는 게 아니에요. 사재기.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대요. 자, 누스킨이 뭐가 틀린지를 얘기해 주게 돼요. 누스킨은 재구매율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재구매가 뭐예요? 썼던 사람이 떨어지면 그 사람이 또 쓴다는 거예요. 그 누스킨은 야, 큰일 났다. 이제 나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번 달 2,000달러는 누구한테 가서 팔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2,000달러 쓸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묶어놓게 되면 그 사람들이 떨어지면 또 사서 쓰고 그 사람들이 떨어지면 또 사서 쓰고 계속 반복 구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2,000달러 유지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가다 보면 자꾸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는 판매인데 자꾸 판매 아니라고 미치겠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왜 판매가 아닌지. 자, 보세요. 판매라는 건요. 판매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판매하는 사람들은 뭐가 제일 큰 고민이냐면 얼마 매출이라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거 아세요? 누스킨은요. 얼마 매출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누 하나를 써도 이 사람이 계속 쓸까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 쓸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못 만들어내면 난 계속 팔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을 알아보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이 제품이 내가 알아봤더니 이걸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 제품 브랜드 체인지 안 하고 계속 쓸만한 제품인지가 확인이 되셔야 돼요. 그게 확인이 안 되면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냐면 보세요. 결국 2,000달러 계속 유지해야지 사업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공통적인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매달 2,000달러 새로운 상태 팔 수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럼 여기서 논리가 뭐예요? 2,000달러 쓸 수 있는 걸 가르쳐주는 방법들은 묶어놓으면 매니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속 구매를, 반복 구매를 통해서 내가 신경 안 써도 2,000달러가 알아서 유지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말도 안 돼 치부해버리지 마시고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건지를 들어보셔서 그걸로 이제 확인을 해보신다면 그게 한 발자국 가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얘기하면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해보죠. 저도 그 갈림길이 있었어요. 마음에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왜냐면 그때 제 상식으로는 사람이 이거 썼다가 또 저게 좋으면 그렇게 바꿔 쓰지. 어떻게 하나만 그걸 쭉 쓰느냐가 제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누스킨 쓰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누스킨만 쓴다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강의해 주신 분도 되게 열받으셨나 봐요. 자기도 모르겠대. 죽을 때까지 안 해봐가지고. 근데 자기가 누스킨을 지금 현재 7년째 하고 있는데 7년 동안 누스킨만 쓴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떻게 그게 그럴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제 했던 얘기가 저한테 하나의 방향이 됐던 게 그걸 뭐라고 했냐면 그걸 당신이 알아보는 게 이 사업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확인이 돼야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뭘 기대하고 있냐면 내가 이 회사 강의도 들어보고 저 회사 강의 들었는데 누스킨 뭐가 좋아? 누스킨 뭐가 더 좋아? 보상을 얘기해봐. 이런 얘기. 보상을 얘기해서 보상이 크면 그 보상 큰 것 때문에 사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누스킨은 어떤 사람이 한 달에 얼마를 벌었대. 그럼 그건 그 사람이 번 거지. 내가 한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요. 어떤 순서대로 알아보셔야지 되냐면 맨 첫 번째가 있어요. 이 사업의 첫 번째 단계가 넘어가야 두 번째로 넘어가는 그 첫 번째 뭐냐면 내가 매니아가 된다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매니아를 만드는 방법을 배운다예요. 이 단계가 넘어가면 그럼 배운 방법대로 매니아를 만들어 본다예요. 그래서 적어도 2,000달러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매니아 그룹을 형성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비즈니스는 이 다음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배운 대로 해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이 제품과 노하우만으로 진짜 매니아를 형성했다면 그럼 그 노하우가 내게 된 거죠. 그 토대와 확신을 가지고 이제 진짜 비즈니스는 네 번째. 그 대리점들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1번이 안 되면 4번까지 나갈 수가 없어요. 실제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그 다단계 뭐냐면 1번, 2번 무시하고 3, 4번부터 하는 거예요. 실제 소비자가 없어. 매출은 일어나. 어떤 차이점인지 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 듣고 물어본 게 한 몇 명 정도 그러면 소비자를 여기서 얘기하는 그 매니아를 만들면 2,000달러 유지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틀리대요. 사람마다 쓰는 액수가 다 틀리니까. 대략적으로 통계가 나온 게 약 12에서 15명 정도의 매니아를 만들면 2,000달러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제가 실제 저랑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자분들 한번 대상으로 한번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번 조사해봤더니 진짜 딱 맞아요. 한 12에서 15명의 매니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000달러 신경 안 써도 이 매출이 유지되는 상태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이 누스킨 제품 있죠? 이 제품과 이제 뭔가 여기서 나는 아직 모르겠지만 뭔가 노하우가 있다라고 하는 그 노하우를 내가 배웠을 때 배운 대로 한번 해봤더니 누스킨 너무 좋아요. 떨어지면 이제부터 내가 알아쓸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12에서 15명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시면 이사하실 수 있는 거고 그 확신이 안 들면 이사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뭘 알아보셔야 되는 거냐면 요걸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사업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12시 15명 이 제품을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이사하실 수 있는 거고 그걸 못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이런 분이 계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보는 거예요 지금. 영숙이는 쓸 것 같고 미숙이는 안 쓸 것 같고 그럼 세봤더니 12에서 15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12에서 15명은 여러분 아시는 분 12에서 15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냐?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실 수만 있다면 굉장히 유리한 분이죠. 근데 뭐 이런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나 원래 성격이 한 명만 깊게 사겨. 친구가 하나야. 뭐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몇 분 오셨나 보네. 네. 그래서 그 한 분의 친구에 딱 얘기를 했더니 다행히 이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저 뒤에 분을 소개해줬어요. 저분 제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분이 또 뒤에 분, 뒤에 분이 쭉 한 분씩 소개받다 보니까 다시 보니까 12명이야. 내가 아는 사람 몇 명인데? 한 명인데. 그럼 그 한 명을 통해 출발해서 12명이 만약에 소개가 되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12명이 쓰는 거 다 합쳤을 때 2,000달러가 넘어가면 그래도 내가 그러면 사업자라는 거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막 1번 CD의 내용이 끝났습니다. 2번 CD를 넣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자꾸 오해하시는 게 이 사업은 아는 사람이 많아야 돼.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물론 아는 사람이 많으면 유린하죠. 모르는 것보단 낫죠. 근데 막상 여러분께서 이 사업 해보시면 바로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아는 사람이 더 속색여요. 아는 사람이 더 상처주고 아는 사람이 더 뭐라고 그래. 왜냐면 이 사람은 예전부터 알았던 사람이지 비즈니스하는 모습으로서 이 사람이 아직 신뢰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알면 친한 사람들한테는 사업하자는 얘기를 지금 안 해. 그 사람 스스로가 나에 대한 비즈니스 신뢰감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 얘기를 안 하겠죠. 대부분 이걸 잘 모르시니까 그냥 내가 들었을 때 너무 좋으니까 가서 이 친구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물어보고 질문에 답도 못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게 되죠. 이 개념이 좀 이해 가시나요? 네.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요. 이 누스킨에서 나온 제품과 가르쳐주는 방법을 배웠을 때 배운 방법들을 해봤더니 누스킨 너무 좋아요. 떨어지면 내가 알아 쓸게요 한 사람을 계속 소개받아가면서 이게 이 매출이 형성이 돼서 2,000달러 유지가 되면 이 사업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누스킨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형성된 인맥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 사업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인맥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마치 예전에 그 싸이월드 파도 타기 하듯이.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지금 제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제 매니아 그룹과 같이 사업하는 사업자 그룹은요. 누스킨 한 이후에 다 형성되어진 인맥들이에요.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 중에서 제품 쓰는 소비자로서 한 6개월 이상 나는 제품 쓰다가 왔다 하는 분 계세요? 얼마나 되셨어요? 6개월 되셨는데 혹 그 이상 되신 분들도 계세요? 6개월 이상? 계시는 것 같은데 쑥쑥 나서 못 드시는 분도 계시죠? 그 사이에 누구 소개시켜 주신 분 계세요 혹시? 그분도 계속 쓰고 계세요? 저분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지 아시는 거예요. 6개월 전에 사업할 목적으로 제품 쓰신 거 아니시죠? 그럼 6개월 전에 제품을 처음에 접하고 지금 이제 사용하신 지 6개월이 되셨는데 6개월 전에 썼을 때 그냥 제품 쓰는 소비자로서 쓰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의 사업자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또 소개가 일어나고 근데 소개해준 사람도 지금 계속 쓰고 있어. 아, 이게 우연이 아니라 뭔가 방법이 존재한다면 그 방법을 배워서 내가 그 소개를 받아 나가서 한 12명 정도를 묶고 나면 난 사업자 대리점이 되는구나 라는 게 저분한테는 실제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요즘에 그런 경우 많이 있는데 제품 전혀 몰라. 누스킨 한 번도 뭐 테스트도 안 받아보고 이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사업성이 있다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러 온 거야. 이분들한테는 이게 이해되는데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순서가 좀 바뀐 거예요. 비즈니스는요, 일단은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좀 순서는 바뀌었지만 아직 제품에 대한 검증이 안 되신 분들은 이 강의 들으신 이후에 제품을 알아보셔야 돼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정도 제품이면 누구한테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이걸 인식해서 쓰겠냐. 이걸 쓴 사람이 계속적으로 쓰겠냐. 이 정도는 여러분 판단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야 출발이 되세요. 자, 우리가 흔히 다단계라고 하는 회사들도 월 매출 유지 조건이 있죠.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있어요. 이 회사들도 우리도 제품 정말 끝내주고 우리도 재구매 일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런 재구매가 일어나지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그러니까 자기들도 알아. 자기네 제품 가지고 나가서 매니아 만들어 보세요. 나가면 다시는 안 들어올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면 한 방에 2,000달러짜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2,000달러어치 화장품 세트, 2,000달러어치 건강식품 세트. 낮게 없어요? 없대. 무조건 한 방이래.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업을 하려면 내가 제품 경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강의 듣다가 나갈 때 뭐 한 걸음씩 들고 나가는 거야. 나 홀렸나 보다. 막 이런 식으로. 예. 여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구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 회사가 정상적인지 비정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방법은 그 회사에서 일하는 매출액이 소비자에 의해서 매출이 나는지 아니면 자꾸 자기들이 사는지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회사에서 이거 하시는 분들 특징은요. 이분들 집에 가보면 뭐가 굉장히 뭐가 과하게 많아. 뭐 특히 똑같은 게 많아.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누스킨도 이게 정상적으로 하는지 비정상인지를 누스킨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이 누스킨도 이상하게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걸 확인하는 방법. 여러분 초대하신 분 있죠? 그분 집에 갑자기 가보세요. 그막 방문도 열어보시고 장문도 열어보시고 뭐 화장실도 열어봤는데 이건 내 상식으로서는 너무 과해. 그러면 좀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네트워크는 내가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썼던 액수와 그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쓰는 액수가 같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나요? 내가 이걸 하기 때문에 내가 쓰는 매출로 내 매출을 크게 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들을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해보실 때 매력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도 보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혹시 누스킨 하다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내가 누스킨 하다 그만뒀을 때 나는 무슨 피해를 볼 수 있는지를 알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누스킨 하다 그만두는 경우 딱 두 경우 있어요. 첫 번째, 알아보다 그만두는 경우. 그죠? 두 번째,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 이거 말고는 없죠? 자, 알아보다 그만두는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처럼 오셔서 이렇게 한 번 들어보고 한 두세 번 들어보다 보니까 못하겠어. 그래서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둔 거예요. 무슨 피해 보실 수 있어요? 뭐 굳이 따진다면 시간 손해 말고는 없어요. 이 강의 듣는데 돈 주고 든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자, 돈 주고 들으셨어요? 돈 주고 안 들으시죠? 그리고 하다 그만두는 경우는 뭐예요? 한 번 들어보고 두 번 들어보니까 할만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와서 배운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쭉 배우고, 그리고 이제 배운 대로 한번 진행을 해본 거예요. 그 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돼, 생각처럼. 당연한 거예요. 아직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실망이 드니까 좀 하다가, 저 못하겠어요. 이렇게 그만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그만뒀을 때 무슨 피해를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만두는 경우가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내가 배운 대로 한번 소비자도 만들어보고 사업도 얘기해보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만뒀을 때 무슨 피해를 볼 수 있나? 첫 번째, 그렇죠? 알아보다 그만뒀을 경우보다 좀 더 많은 시간 손해 볼 수 있어요. 왜? 더 많이 왔다 갔다 걸었을 거니까. 두 번째, 여기서부터는요, 약간의 금전적 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스킨은요, 입으로 소비자 만들질 않아요. 이 데몬스트레이션을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리프트 팩을 얘기하는데 이 리프트 팩을 바르면 이게 쫙쫙 쪽쪽 해가지고 팍팍 이렇게 얘기하면 와요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막 사진을 보여줘 막 여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조작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발라주는 거예요. 반쪽만. 그걸 보라는 거예요. 진짜 올라요. 리프트 팩을 설명하는데 제일 빠른 게 뭐예요? 발라주는 거지. 그래서 발라주고 나서 재료값 820원 주세요. 이렇게 못 하잖아요. 안 사실 거예요? 안 살 거면 재료값 주세요.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간에 발라주면 끝이에요, 그걸로.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그만뒀어. 그러면 그때까지 발라준 거 다 꽝. 그랬잖아. 이거 내가 사업 안 했으면 내가 발랐을 건데.
발라주다가 그만두면 그 발라준 만큼, 남 발라준 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내 제품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실제 이사하다 그만둔 분들 치고요. 이걸 많이 발라준 분은 없어요. 이걸 많이 바르준 사람은 삽이 잘 되게 돼 있는데 맨날 집에서 자기 혼자 바르고 뭐 부부끼리 서로 발라주려니까 삽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적어도 이 누스킨에서는요. 금전적 손실을 보시는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다 그만뒀을 때 약간 신경 쓰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좀 리스크라면 리스크인데 뭐가 있냐면 쪽팔림 내지 상실감 이런 게 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그냥 알아보다 그만두면 남들이 나 뭐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발라주다가 그만두면요. 한번 딱 2명만 발라줘 보세요. 소문 쫙 너도 알았니?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내가 그만둔 거야 지금.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직도 해? 그만뒀어. 너 뭐 한 대 되니까 아직도 해? 소문 못 들었어? 그만뒀어. 그러니까 한 1년 동안 그만뒀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나면 사람들이 어떤 표정이냐면 뭐 이런 이제 참 아주 좀 민망한 상황을 한동안 겪으셔야 된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웃으시라고 그냥 재밌으라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누스킨 함부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누스킨을 하실 거면 끝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끝을 볼 만한 일이라는 확신이 없으시면 안 하셔야 돼요. 정말 그렇게 어정쩡하게 하다 그만두면요. 본인만 그만두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그만두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누스킨 관심도 안 갖게. 그래서 이 누스킨은요. 모르겠어요. 이게 뭐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초대하신 분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저를 불러주셨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잖아요. 바디 갈바닉이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바디 갈바닉 기회가 아니야. 사실은 이 누스킨의 진짜 기회는 내가 이 사업을 제대로 알아차렸을 때가 기회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3년 후에도 이 강의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3년 후에 제가 강의했을 때 3년 전이 제일 좋았는데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저는 3년 후면 그때가 또 최고의 기회고, 그러니까 이 누스킨의 최고의 기회는 지금 바디 갈바닉 나왔을 때 해야 되는 게 기회가 아니고 내가 이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 매력을 봤을 때가 기회다. 이걸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 드릴게요. 네트워크와 다단계 차이점 첫 번째, 어떤 형태로도 강제가 있어서 안 돼요. 알아보는 것도 내 마음, 더 알아보는 것도 내 마음, 안 알아보는 것도 내 마음, 하는 것도 내 마음, 안 하는 것도 내 마음. 두 번째, 내 돈이 들어가서 안 돼요. 세 번째, 내가 이 사업 안 해도 이 제품 쓰고 싶은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이 제품이 떨어지면 내가 딴 거 못 쓰겠고 계속 이것만 쓰고 싶은지 솔직히 진짜 이걸 확인해 보셔야 되고, 마지막, 남한테 한번 제품 권해줬더니 남도 나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 까지, 이 5가지를 언제 알아보셔야 되냐면 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 알아보셔야 돼요. 좀 이해가시나요? 자, 마지막으로 이 회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이 회사에 대한 얘기는 짧은 시간에 드리긴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별로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사촌형 중에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가끔 가다가 와가지고 사촌형 얘기하면 별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어느 날 이렇게 오더니 저희 어머니가 야, 걔가 사법고시 붙었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반응이 어땠냐면 그게 뭐예요? 이랬어요. 왜 그랬냐면 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사법고시 뭔지 잘 몰랐어 그때. 그냥 뭐 무시하는. 지금 누군가가 저한테 와가지고 누가 사법고시 붙었대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왜 지금은 좀 아니까. 제가 누스킨 하면서 비슷한 느낌 받는 게, 여러분 누스킨이 뉴욕 증시 상장돼 있습니다. 그럼 반응이 왜 뉴욕 증시 상장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누스킨을 좀 공부를 해보시려면 공부를 좀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누스킨이 던앤브래스트리트라는 회사로부터 5A 시험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제가 그래서 이분에게 이분을 소개시켜드리는데, 이분 제가 보증하는데요. 이분 믿을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널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이 믿겨지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던앤브래스트리트라는 회사가 5A1의 시험평가를 줬다. 얘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너를 모르겠어. 너를 네가 뭐 5A1 아니고 뭐 10A1을 줘도 나는 너를 못 믿겠는데 이게 믿겨지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누스킨을 공부를 해보시려면 이게 하나씩 이 회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그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좀 공부를 해보시고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던앤브래스트리트라는 회사가 어떤 신용평가 회사인지 저도 여기가 처음 들어봤어요. 이것만 좀 하나 말씀드리면, 무디스 아세요? 무디스? 여기가 모기업이에요. 여기서 계열 분리된 게 무디스예요. 가장 오래된 시험평가 회사고요.
이게 기업 평가로 주로 유명하죠. 우리나라도 들어와 있어요. 그 마포에. 이 회사는 그 신용평가 항목들을 보면 뭐 어떤 것들을 그 기업을 평가하냐면 경영진 능력, 그다음에 향후 발전 가능성, 재무 구조의 투명성, 뭐 기업 오너의 도덕성 이런 것들을 따져요. 그래서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5A1이라는 것은요. 5가지 종합 항목 중에서 올 A를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등급이라는 것은 자본력이 1등급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본 확보하고 있는 게 1등급. 이거는 빚이 많으면 등급이 떨어지는 거죠. 참고로 누스키는요. 은행 빚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5A1이라는 의미는요. 이 던앤브래스트라는 신용평가 회사가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이에요. 전 세계 1000만 개 이상 사업체 가운데 상위 1% 정도가 받는 등급이고 참고로 아시아권 기업 가운데선 이 5A1 맞는 회사가 단 한 기업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아는 만큼 사실 보인다고요. 지금 만약에 뭐 여기서 증권 관련된 분, 그래서 던앤브래스트라는 회사를 아는 분이 강의 들으면 훨씬 더 이게 확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씩 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좀 설명드리기에는 지금 시간이 없고, 그래서 제가 이런 좀 기본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께서 뭘 알아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2가지를 한번 알아보세요. 정말 믿을 만한 회사인가? 정말 자랑할 만한, 다시 말하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인가를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걸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회에 대한 말씀인데, 이 누스킨은요, 지금 현재 3개 계열사를 가지고 있어요. 누스킨만 1시간짜리 사업장이 따로 들어가고요. 파마넥스만 1시간짜리 사업장이 따로 있고, 빅플래닛만 1시간짜리 강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누스킨을 진짜 다 이해해 보시려면 다 들어보셔야 돼요. 근데 오늘은 제가 무슨 말씀 좀 드릴 거냐면, 이 2 기업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발견한. 그걸 기반으로 아이템이 출시가 되면서 엄청난 지금 기회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기회에 대한 말씀 좀 드릴게요. 그 재작년 포버스지 아시죠? 미국 최대 경제 전문지인 포버스지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그때만 해도 미국이 굉장히 경제 위기였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도 좋지는 않지만 그 위기라는 것은 위험과 기회의 공존어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위기를 맞는 회사도 있지만 기회를 맞는 회사도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빨리 사야 될 주식이 있고 빨리 팔아야 될 주식이 있다 해서 사야 될 주식 10개, 팔아야 될 주식 10개 이렇게 소개한 기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사야 될 주식에서 누스킨 보이세요? 누스킨 주식 사래요. 전 세계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누스킨 주식을 사래요. 그리고 보시면 퀄컴이라고 하는 이 주식은 팔래요. 퀄컴은 팔래요. 이런 주식이 나왔어.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왜 이 보도가 나왔냐? 저희 퀄컴은 기억해 두세요.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말씀 좀 드릴 건데, 이 누스킨 주식을 사라고 했을 때 바로 그 한 달 전에 누스킨에서 그 도쿄의 전 세계 피부과 의사들 학회에서 뭘 발표를 하나 했어. 그 발표 이후에 이 기사가 나온 거예요. 뭔 발표를 했냐? 이 누스킨이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했는데 이 아이템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기술이에요. 기술. 그 기술을 발견을 해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술을 좀 이해해 보시려면 일단 이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좀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거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 기준으로 그 반도체 시장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한 2,500억 불 정도 시장이 된대요. 2,500억 불. 그러니까 우리가 억불 넘어가면 이 개념이 좀 없는데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2,500억 불 시장이라는 게. 가전제품 있죠. 뭐 TV, 냉장고, 에어컨, 뭐 DVD 이 다양한 종류의 가전제품 글로벌 전 세계 가전제품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 이걸 보시면 이 반도체 시장 규모를 좀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게 1,500억 불 정도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시장이 얼마나 큰지 이해 가세요? 자, 화장품 시장 규모는 얼마만큼 될 것 같아요? 연매출 규모. 글로벌 기준으로. 요건 줄 아셨어요? 이게 누스킨이 들어가 있는 시장이고요. 여러분의 시장이에요. 지금 현재 누스킨도 이 안에 일정 매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뭐 랑콤, 시세이도, 샤넬 다 들어가 있겠죠? 여기서 누스킨도 30년 동안 어느 정도 매출을 하고 있고. 근데 가만 이 시장에 갑자기 어떤 신생 회사 하나 딱 나타나더니 우리가 5년 안에 전 세계 화장품 매출 1위 할 거예요. 이렇게 어떤 회사가 얘기를 했다.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세요. 화이팅. 뭐 별로 거기에서 뭐 긴장하거나 뭐 무서워하거나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마치 뭐랑 똑같은 개념이냐면 지금 현재 핸드폰 시장 있죠.
LG, 소니, 노키아, 삼성 이렇게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핸드폰 시장 안에 갑자기 어떤 신생 회사가 딱 나타나더니 우리가 5년 안에 전 세계 핸드폰 시장 매출 1위 할 거예요.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 일이 실제 벌어진 거 아세요? 어느 회사가 그걸 했는 줄 아세요? 애플이 그걸 했어요. 물론 이제 핸드폰 전체 총합을 하면 아직 1위는 아닌데 스마트폰 시장 1위 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애플이 한 일이 뭐냐? 애플은요, 핸드폰 시장 안에 들어간 거 맞죠? 근데 핸드폰 시장 안에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뭘 가지고 들어갔냐면 스마트폰이라는 걸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제 애플이 한 일은요, 시장을 확보해 나가고 자기 시장을 가져간 게 아니고 시장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핸드폰 시장에서 스마트폰 시장으로.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핸드폰의 절대 강자는 이제 의미가 없어져. 뭘 가진 자가 위너예요? 스마트폰을 가진 자가 경쟁력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셨던 표에서 퀄컴 주식 팔라는 말씀 드렸죠. 그 퀄컴이 뭐였던 회사냐면 전 세계 어떤 핸드폰 기업이라도 그 핸드폰 구동시키려면 퀄컴 칩을 다 넣어야 돼요. 그 핸드폰 시장 호황일 때는 퀄컴 잘 나갔죠. 근데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뭘 읽고 있었냐면 이제 핸드폰 시장 가고 스마트폰 시장 뜬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불행히도 퀄컴 뭘 준비를 못했어요? 스마트폰 시장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재미난 게 같은 기사를 나올 때 누스킨 주식 사라고 했죠. 왜 그랬는가? 요거부터 출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얘기를 드린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몸에는요, 노화인자라는 게 있고 회복인자라는 게 있어요. 노화인자가 노화인자보다 많을 때는 젊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거꾸로 회복인자보다 노화인자가 많아지면 늙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지금까지 나이가 들어가는 걸 어떻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뭐 주름을 안 생기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시장이 형성된 거냐면 생긴 주름을 주사로 피거나 약을 넣거나 핸들링을 하거나 뭐 기능성 제품을 발라주거나 하여튼 요 시장 규모가 아까 보셨던 3,330억 불 시장이었어요. 이해하시나요? 그 누구도 요게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도쿄에서 전 세계 피부과 의사들 학회가 있었을 때 어떤 발표가 나왔냐면 노화의 원인을 찾았다. 그리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을 찾아냈다라는 발표가 나와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뉴스킨과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는 얼마 전에 생로병사의 비밀을 요즘에 많이 나오던데 이런 전문 용어가 있던데 소식하면 장수하고 과식하면 단명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것을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규명한 이 연구소예요. 그래서 이 노화 유전자에 관해서는 전 세계 탑이에요. 노화에 관련되어진 연구 데이터의 자산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회사는 뭘 알고 있냐면 어떤 유전자가 노화와 연관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 연구소는. 누스킨은 뭘 알고 있었냐면 어떤 성분을 브랜딩했을 때 최적의 효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공급으로 투입했을 때 그게 흡수가 빠른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누스킨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적이 어딘지 잘 몰라. 그러니까 막 갖다 쏟아붓는 거야. 그냥 하나 걸리는 이런 거. 근데 이 라이프젠은 정확하게 적이 어딘지를 알아. 근데 무기는 없어. 이 둘이 합쳐진 거예요.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 이 발표가 나오고 그 기사가 나온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실제 실험을 한 거예요. 이 라이프젠에서 그 유전자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유전자 칩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딱 보면 이게 지금 같은 부위를 촬영한 건데요. 그 노화 관련된 유전자예요. 이게 젊은 사람, 이게 나이 든 사람 같은 부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알 수 있냐면 이 파란색은 비활성이고 빨간색이 활성이에요. 그러니까 좀 젊은 사람들은 이쪽이 그 활성인 반면에 이게 비활성인 반면에 이게 활성이죠. 똑같은 부위인데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이게 바뀌어 있어. 이쪽이 활성이 되고 이쪽이 비활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라이프젠 때문에. 여기구나, 이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분과 배합 기술을 통해서 여기다가 이걸 넣었을 때 이거랑 이것을 젊은 유전자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연구를 한 거예요. 실제 그 나온 그 테크놀로지에 그 성분을 배합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이걸 실제 실험을 하고 투입을 했더니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무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경쟁력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 사회에서도 엄청난 이슈가 되던 게 이게 연구소에서 나온 게 아니고 민간 기업에서 나왔다라는 게 센세이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디스커버리 채널이라고 아세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다큐멘터리 채널이에요. 고품격 다큐멘터리, 아무거나 다큐멘터리를 만들잖아요. 3억 명이 봐요. 그 디스커버리 채널을. 거기서 이 누스킨을 취재한 거예요. 앞으로 엄청난 혁명이 발견되죠. 이게 우리가 꿈에만 생각했던 이런 그 상상이 이게 민간 기업을 통해서 이게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방영이 됐어요. 한 달 전인가? 2달 전쯤에. 여러분들 초대하신 분한테 이 디스커버리에서 그 방영했던 그 원본을 받으셔서 한번 보시면요.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에이지락이라고 하는 이 사이언스를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예고편인데요. 잠깐 되나? 네, 아까 폰트 깨진 이후에 안 나올 것 같았는데 나오네요. Scientists are using DNA to map out a new genetic world. In this scientific field of dreams, Dr. Cynthia Kenyon is attempting to bring what once was science fiction into reality. The Fountain of Youth. Different species age at really different rates, and different species are different because they have different genes. So there's something in the genes that can affect the rate of aging, and what is it? In her labs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he's using genetic technology to change the very course of human evolution. So it seemed to me that it was possible that there was something in us like a little dial. You turn it up and you age fast. 이걸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어떤 유전자를 돌려놓으면 이게 조절이 되어지는지. Very, very slowly. This revolution is not just limited to a secret group of elite academics. 누스킨 본사고요. Now it's happening in the world of private enterprise, propelling this technology directly onto the mass market for everyone to access. Every health issue we're destined to encounter can be detected and cured. What we really want to do is make sequencing affordable and commonplace so that we can use this to inform and extend everybody's life. Scientists in the private sector are now using this new era of genetic wisdom to better understand our DNA. Your predisposition to certain diseases are determined by your DNA. Doesn't necessarily mean fate, but it can set the boundaries of what your potential is. Riding on the wave of a scientific revolution, both the academic world and commercial labs agree on one critical point. We are now masters of our own genetic destiny. 저 나중에 그 전체적인 그 원본을 한번 부탁을 드려서요. 한번 봐보시면 그 경쟁력, 제품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충분하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아이템은 파마넥스에서 처음에 나올 계획이었고 파마넥스에서 그 개발을 하고 있었었는데 누스킨에서 먼저 나왔어요. 아이템은. 그 이유가 이 먹는 거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먹자마자 바로 느낌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피부는 어때요? 바로 눈에 보이죠? 당신 피부를 이렇게 바꿔놓은 게 이 먹는 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누스킨에서 먼저 나온 거예요. 그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된 다음에 파마넥스도 지금 이미 아이템이 나와 있고 나중에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누스킨을 통해서 파마넥스가 얹혀나가는 게 마케팅적으로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누스킨에서 먼저 나온 이 에이지락 아이템은 갈반이라고 하는 아이템과 같이 결합이 되면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이 갈반이라고 하는 제품을 아마 이해하고 계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포터블하게 생긴 이 기기예요. 기기. 버튼 1번을 누르면 이 앞에 헤드가 마이너스 그걸 띄어요. 젤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젤을 따서 바르면 그 젤 안에 있는 유효 성분을 마이너스 그걸 띄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밀죠? 그 마이너스 들어가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모공 깊숙이에 있는 노폐물을 녹여요. 그래서 그 노폐물 녹인 게 작용이 끝나면 삐 하고 멈춰서 노폐물을 딱 흡착한 상태로 작용이 끝나는 거예요. 버튼 2번을 누르면 앞에 헤드가 플러스로 바뀌어요.
두 번째 젤을 따서 바르면 그 두 번째 젤 안에 있는 유효 성분들은 다 플러스 극을 띠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플러스 밀죠. 플러스 들어가죠. 속에 노폐물 흡착하고 있었던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니까. 노폐물은 뽑혀서 나가고 이 플러스는 들어가죠. 이 플러스 안에 에이지락 사이언스가 가미되어 있는 성분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엄청나게 빠르죠. 그래서 이 아이템 딱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소개되어졌을 때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는 마치 화장품의 스마트폰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제가 예전에 누스킨 할 때는 어떤 컨셉이었냐면 랑콤 쓰세요? 누스킨 한번 바꿔 써보세요. 시슬리 쓰세요? 누스킨 한번 바꿔 써보세요. 요 컨셉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갈바닉 이후부터 어떻게 되냐면 랑콤 쓰세요? 그냥 그거 쓰시고 이 갈바닉 한번 써보세요. 시슬리 쓰세요? 그냥 그거 쓰시고 갈바닉 한번. 왜? 진입점이 굉장히 낮아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갈바닉 들어가면요 뒤에 데모를 하기 때문에 누스킨 바꿔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도 체감적으로 부담이 덜한 거예요. 없는 거니까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속도감이 있고 굉장히 수월해진 건 사실이에요. 이번에 이제 4월에 출시될 사실 제품이 경쟁력이라는 게 당연히 없어요. 리딩 프로덕트이 되느냐가 사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건 뭐냐면 바디갈반이라고 한 게 이제 곧 다음 달에 출시를 앞두고 있죠. 아마 이건 충분하게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회사가 지금 어디까지 준비를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 로드맵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일단 갈바닉을 먼저 소개를 해서 갈바닉을 인식시키고 나서 2009년도에 에이지락 개념을 인식을 시키고 나서 2011년도에 지금 말씀드렸던 에이지락 갈바닉이 소개가 돼서 실제 효과가 나오고 그리고 올해 이 바디 갈바닉을 출시를 하고 올 10월에 어떤 제품이 소개되어지냐면 아마 이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다이어트에 관련된 제품 안에 에이지락 기술을 넣었어요.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떤 그래서 사실 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들을 기회가 있어서 듣게 됐는데 본사가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과장하거나 막 말 표현이 막 이렇게 오버하질 않아요. 그 본사 그 임직원들 말하는 스타일들이. 근데 어떤 얘기냐면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 소개시켜 드렸던 이 누스킨의 그 수백 개가 넘는 이 아이템 중에 가장 가시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이템이 이 TR90T라고 하는 다이어트 제품이래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요 올해까지 출시 계획이고요. 지금 이 회사는 어디까지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냐면 2015년도에 에이지락 베타, 이게 프로젝트 명이에요. 그리고 에이지락 알파, 2017년도에 에이지락 카파까지 좀 준비가 돼 있어요. 여기에 내가 같이 이 비즈니스의 물결에 타신다면 이 아이템들이 나의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아이템으로 작용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이제 제가 방향 가이드밖에 사실 이제 오늘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하나 깊이 있게 말씀 못 드리지만 어차피 비즈니스라는 것은요 촉이에요, 촉.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여쭤봤어요, 역으로. 뭐가 제일 필요하신 것 같아요? 성실, 열정,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기회를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이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엄청난 걸 얘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를 못하면 출발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있지만 전 여러분들 다 보여요. 그거 아세요? 여기 보고 있어도 여기가 보여요. 희한한 자리예요, 이 자리가. 이 안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분은 처음 오신 분들이, 물론 사업자분들이야 뭐 잘 들으시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딱 처음에 티가 나잖아요. 근데 이 강의가 쭉 진행되는 중에 분명히 뒤에서 이렇게 인상 쓰고 째려보고 있던 분이 시간이 흐를수록 앞으로 쏠리면서 굉장히 지금 막 상기되고 흥분되는 표정을 막 짓는 분이 계신 반면에 주무시는 분이 바로 옆에서 또 이제 주무시는 분이 나오시기 똑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자, 이 스티브 워드라는 게 있어요. 비즈니스 업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년 이 시상을 해요. 아카데미 시상식처럼. 여기 최고의 영예로운 상이 혁신기술대상이라는 상인데 2005년도에 누스킨이 바이오 스캐너라고 하는 기기가 있어요. 파마넥스 제품에 대해서 좋습니다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건강식품이 진짜 좋은지를 증명을 해야지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식품이 몸에서 작용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지 알았냐면 피를 뽑아봐야 알았어요. 그 피를 뽑지 않고 레이저를 통해서 그 자리를 측정해서 보여주는 기기를 만들어냈어요. 이 파마넥스가. 그래서 그 기기로 2005년도에 기술혁신 대상을 받았고요. 2010년도에 또 받은 거예요. 뭘로 받으면 지금 말씀드렸던 에이지락 기술로 받았어요.
이 기술혁신 대상이라는 것은 한 번 줄 때 두 회사를 뽑아서 줘요. 전체 종업원 수 4,000명 이상에서 한 그 회사, 4,000명 이하에서 한 회사. 이 누스킨이 받은 것은 4,000명 이하에서 이상을 받았는데, 그냥 한 해에 두 회사가 나오니까 2010년도에 또 하나의 회사가 그 뽑힌 거잖아요. 그 4,000명 이상에서 뽑힌 회사가 어디냐면 애플이었어요. 애플. 그 2010년도에 기술혁신 대상 받은 두 회사는 누스킨과 애플이었어요. 제가 이 얘기 듣고 누스킨은 화장품 업계 애플 같은 회사입니다. 뭐 이 얘기를 이제 하고 다녔는데 저만 한 얘기가 아니고 이것도 몇 개월 전에 중앙일보 나왔던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누스킨은 현지 미디어로부터 안티에이징 업계 애플로 거론된다. 이거 실제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혁신적인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템이 뭐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아이템들을 가지고 나한테 어떤 기회로서 작용되어지느냐에 대한 이제 마지막 전론을 좀 드리고 마칠게요. 자, 맥도날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대리점들이 지금 한 3만 개 정도 있는데 여기서 일하는 매출의 로열티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맥도날드 구조죠. 문제는 내가 맥도날드 대리점 하나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나와 같은 대리점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주는 거예요, 이건. 이건 누구의 고유 권한이냐면 본사 권한이에요. 그래서 실제 맥도날드 구조에선 진짜 부자는요, 맥도날드 본사 오너밖에 없어요. 여기 수익에 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대리점 매출 확장이 일어나기가 힘드니까. 자, 누스킨 매력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리점 되는 걸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치 누스킨의 본사, 프랜차이즈 본사처럼 여러분의 대리점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만들어 나갈 수 있지만 누스킨에서 나와 같은 대리점을 12개를 만들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다 받게 돼요. 12개를 다 만들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12개를 만든다는 것은 당신이랑 사업할 게 한 사람 12명을 찾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만든 그 대리점이 본인도 여기서 나온 방법과 제품을 활용해서 $2,000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질 수 있는 매니아를 구성해야 그게 대리점인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어떤 사업을 이제 알아보시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사장님 저 부산에서 사업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분 도와주고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이제 막 봐서 내려가요. 그냥 막 내려가진 않고 막 내려가진 않고 좀 봐서 내려가겠죠. 그럼 내려가면 이제 그분이 이제 진짜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할 분이라면 이제 그분을 이제 도와드리고 제가 이제 후원을 해드리겠죠. 쭉 한 5개월 정도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가르쳐드리고 후원하는데 한 5개월 정도 사업을 하다 그분이 나중에 사장님 저 정말 죄송한데 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만뒀을 경우에 그분이 받을 수 있는 피해 뭐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시간 손해 좀 볼 수 있고, 5개월 동안 뭐 대모하고 다녔으면은 그 뭐 금전적 손실 좀 볼 수 있고, 뭐 쪽팔림 내지 상실감 이런 거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저는 뭐 번 거 있어요? 제가 뭘 벌었어요? 그분은 사업을 그만뒀을 경우에는 뭐 소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업자가 돼야지만 내가 로열티를 받는 거지. 사업자가 되지 않고 그만둬버린 거니까 저는 제가 그분을 통해서 번 돈은 하나도 없어요. 뿐만 아니고 벌긴 뭘 벌어요. 내 돈 쓰는 세상이었지. 그 차비 누구 차비 드렸어요. 제 차비 드리고 다닌 거 하잖아요. 뭐 그분이 저 차비 붙여준 거 아니니까. 그리고 뭐 분노 이런 것도 생길 수도 있겠고. 없어요. 그런 건 없고. 농담이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결국 뭐냐면 이 사업의 본질은 그 가능성 보고 가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그룹이 형성돼야지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소득을 벌 수 있게끔 도와줘야지만 소득이 발생되어지는 이 구조예요. 이 보상 구조가. 그래서 결국 내가 일대를 몇 개를 만드는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자기의 대리점들을 복제시켜 나갈 수 있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직접 만든 대리점을 아예 1대라고 얘기한다면 이 1대에서 만들어진 두 번째 대리점을 아예 2대 대리점이라고 얘기해요. 그 2대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이 각자 대리점들이 제 직원이 아니라 자기들도 대리점들을 확장해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대리점들이 2대에서도 3대, 4대 계속적으로 확대되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회사가 나한테 인정해준 보상 범위는 어디까지냐? 당연히 내가 직접 만든 대리점에 대한 보상 인정해 주죠. 여기서부터 2대, 3대, 4대, 5대, 6대까지가 나의 보상 영역인데요. 이런 보상을 브레이커웨이 보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던 굉장히 큰 외국계 다국적 기업들, 큰 회사들은 다 이 브레이커웨이 방식을 쓰고 이게 가장 좀 검증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브레이커웨이 방식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직접 만든 대리점을 아예 1대라고 얘기한다면 1대에서 만들어진 2대 있죠. 1대 대리점이 많을 것 같아요? 2대가 많아질 것 같아요? 당연히 2대가 많아져요. 내가 1대를
혼자 뭐 12개를 만들었다면 나 혼자 12개를 만들었는데 12개를 만들면 2대는 12개보다 많아지겠죠. 2대보다는 3대가 많아지고요. 3대보다는 4대가 많아지고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1대에서 5대 대리점 다 합친 수보다 6대 한라인 대리점 수가 더 많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브레이크 방식을 쓰는 회사들의 보상이 어떻게 되어 있냐 보면요. 1대 대리점들이 일으킨 매출에서 5%, 2대 4%, 3대 3%, 2%, 1%, 0.25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누스킨 보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대 대리점들이 일으킨 매출에서 5%, 2대 5%, 3대 5%, 4대 5%, 5대 5%, 6대 5%. 1대에서 6대까지 똑같이 5%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좀 계산 빠르신 분들은 이게 어떤 개념인지. 실제 제 스폰서십 은퇴하셨는데 본인이 직접 만든 1대 대리점들은 몇 개 없어요. 한 12개 대리점 만드셨는데 그 12개부터 확대되어진 6대 안에 들어온 대리점이요. 2,000개가 넘어요. 그럼 대리점 하나라면 최소 $2,000 매출해야 대리점이잖아요. 그럼 $2,000에 5%만 해도 그럼 대리점 하나가 얼마인지 한 10만 원, $100죠. 그 2,000부터 $100씩의 로열티를 받는다. 이게 이 사업이.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사업은 내가 2,000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또 2,000개 뭐 이게 12개 대리점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래서 이 누스킨은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일이 아니에요. 이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매니아를 만들면서 찾아 나가는 사업이에요. 이런 그림 보고 제가 피라미드 얘기해요. 제가 이거 위로도 그릴 수 있고 동그랗게 그릴 수도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더 그린 거예요. 이렇게. 이 잘못 오해하면 이 사람만 좋고 이 사람 되게 피해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출발이에요. 나로부터 6대까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누가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게 내 1대에서 6대까지 대리점 수가 내 스폰서 1대에서 6대까지 대리점 수가 더 많으면 내 수입이 더 많은 거예요. 어떤 원리인지 이해하세요? 예. 그래서 이걸 또 이제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이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하고 벌어가는 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앉아서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걸 영향력의 보상이라고 얘기해요. 영향력.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12년 경험에 대한 노하우를 저희 그룹 안에 제 6대 안에 있는 사람들만 받고 듣질 않아요. 사실 이 회사가 저한테 진짜 소득을 제가 미친 영향력에 대한 소득을 주려면 더 줘야 돼요. 저로 인해서 제 10대 사업자, 15대 사업자 분들도 이 사업 노하우를 그대로 받고 배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저와 소득 연관이 전혀 없는 분들이지만 제 나름대로 12년 동안 사업하면서 경험해봤던 누스킨에서 나누는 과정 중에 좋은 영향을 받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더 빠를 것 같으세요. 사실 이 삶이라는 것은요, 성공이라는 건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큰 기회를 잡았다. 놓치지 않았다. 뭐 이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선택의 순간에서 계속 좋은 선택들을 해나갈 때 그 합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12년 전에 참 미래에서 멋있게 한번 제 삶을 그려보고 싶었는데 그릴 만한 마땅한 펜이 없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어떤 분이 누스킨을 통해서 제 미래를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스킨 가지고 한번 그려봤어요. 그리고 지금 12년이 지난 지금 그때 그렸던 그 그림이 대부분 실제가 됐어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잡 또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잡이 여러분 미래를 그려내는데 좀 부족함이 있다. 또는 아마 여러분께서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미래가 있다면요. 그 저울 한쪽에다 올려놔 보세요. 그리고 오늘 들은 이 누스킨을 통해서 또 계속적으로 이 누스킨을 한번 알아볼 만한 여러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계속적으로 알아보고 이해되는 누스킨을 통해서 그려볼 수 있는 5년 후의 미래를 한쪽 저울 측에다 또 올려놔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무게가 비교할 수 정도로 크게 여러분에게 보여지게 된다면 그게 누스킨 하실 이유가 되어지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구와 좀 선물이 되시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 토요일날 귀한 시간 이렇게 한 번도 조는 분 없이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